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 정치의 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진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일 알고 싶지도 관심도 없는 3분 44초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공식 해산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입장 발표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들어보면 윤 후보의 의중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듯합니다. 우선 그는 아직도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신이 뭘 잘못했고 뭘 개선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 자신을 국민들이 기다려줄 거라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어이가 없게도 말이죠. 대통령은 준비된 자만이 나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본인의 경험상 끊임없이 도전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사법고시도 9수 만에 성공한 겁니다. 윤 후보가 뭐가 된다고 국민들이 자격미달, 함장미달, 수준미달의 대선 후보를 기다려줘야 할까요? 그는 아직도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처가와 제 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아무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또 그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맞고 이랬기 때문에 좀 하여튼 본인 자신이 좀 잘 추스리고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좀 할 일을 봉사활동 같은 거든지 그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윤 후보는 자신의 부인 김건희에 대해 언급하며 제처가 2년간 집중적인 수사를 받아 심신이 많이 지쳐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수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나 하는 분노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는 감옥에, 아들은 군대로, 아버지와 딸은 온 세상의 감시를 받으며 살고 있는데 온갖 가짜 허위 이력과 경력으로 특혜받고 살아오면서 2년을 털려서 요양이 필요하다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정경심 전 교수는 뇌진탕으로 치료를 받으면서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는 왜 못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그가 새로 지명한 권영세 선거본부장 역시 검사 출신이라는 건데요. 검찰 공화국의 꿈은 아직도 유효한 거죠. 무슨 뭐 쿠데타를 했느니 무슨 뭐 상황이니. 내가 원래 선대위로 이렇게 구성할 적에 이런 선대위 구성하지는 안 된다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다가 안 가려고 그랬던 건데 하도 주변에서 뭐 정권 교체와 관련해가지고서 왜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12월 3일날 참 조인을 했는데 가서 보니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관찰을 하다가 일부 수정을 해보자고 그랬더니 일부 수정을 해도 그게 제대로 기능이 안 돼. 그래서 전반적인 개편을 안 하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인 개편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 주변의 인사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마 언론에서 재밌게 많이 썼겠지만 무슨 상황이니 쿠데타니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해서 쿠데타라고 했어. 어? 그 정도의 소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김종인 국힘당 총괄 선대위원장이 5일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헤매고 있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개인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특히 10여 분 동안 그간의 논의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윤 후보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를 윤 씨라고도 칭했다가 곧바로 윤 후보라고 정정하기도 했는데요. 팔순 노정객의 분노가 느껴지는 한풀이 한마당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후보 당선을 위해 선대위 개편을 하자는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들어봐라. 구태타니, 상황인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이어 내가 무슨 목적으로 구태타를 하겠나라고 거품을 물었습니다. 또 후보가 자기 명예에 상당히 상처를 당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내가 이 사람하고는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애초부터 윤 후보 측과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그는 내가 처음부터 이런 선대위를 구성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것이다. 주변에서도 하도 정권교체 책임을 왜 회피하느냐고 해서 합류했는데 가보니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선 과정에서부터 나를 종종 찾아오면 내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며 윤 후보가 단출한 선대위를 꾸려달라는 김 위원장의 언급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내가 이준석 대표를 감싼다는 이딴 소리를 윤 씨, 윤 후보 주변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나는 이 대표에게 당대표로서 윤석열 후보 당선시키는 것이 네 책무라는 것만 강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거듭 내가 뭐가 답답해서 이준석과 구태타 할 생각을 하겠냐라고 말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윤 후보 측으로부터 새로운 선대위 개편 구상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한테 통보한 것도 아니라며 와서 와인 한 잔 먹고 갔다. 그 이상 이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 같은 데서는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에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 되는 사람이 국정을 완전히 쇄신해 세계 속의 다음 세대가 중심으로 들어갈 디딤돌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리 떠들어댔는데요. 그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 지금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래도 퇴장하시면서 진실을 밝혀주셨는데요. 추호 김종인 선생의 마지막 일성, 윤석열 후보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지껏 헤매고 있다.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될 듯합니다. 윤석열 후보 특보 임명장의 황당한 시민들입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간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 처가와 제 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아무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또 그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맞고 이랬기 때문에 좀 하여튼 본인 자신이 좀 잘 추스리고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좀 할 일을 봉사활동 같은 거든지 그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